안녕하세요. 브랜드 스토리 메이커 BSM쌤과 함께하는 2022 대입 전형 살펴보기. 오늘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양대, 부산대, 충남대 쭉 나오죠. 자, 이 대학 순위는 어떤 순위를 매긴 걸까요? 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으면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순위는 재미로 보는 약학대학 순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이화여대를 메이저 약대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뽑는 인원이 아주 많은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따라서 나오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어차피 약학대학은 다 아주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므로 어떠한 대학을 가더라도 다 좋은 학과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설 혹은 아주 옛날부터 전통 있는 그리고 많은 학생을 뽑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등등의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등위를 매긴 거죠. 재미로 보시는 등위. 자, 총 몇 개의 대학이 보이냐면 37개의 대학에 약학대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2학년도부터 이 약학대학들이 6년제 통합과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신설이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5개의 약학대학이 있었는데 신설 2개 학교를 포함해서 37개의 대학이죠. 하지만 전북대와 그리고 제주대학이 다 어떤 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순위를 높게 잡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가 왜 이렇게 낮아요? 고려대학교가 약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여기는 캠퍼스에 있는 약대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낮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이 37개의 약학대학 중에서 현재까지 32개의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5개의 대학이 미정인데요. 그 5개의 대학은 숙명여대, 부산대, 충남대, 강원대, 목포대학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바뀔 수도 있으므로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이 발표가 난 게 있어서 표로 만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약학대학이 원래는 2008년도까지는 4년제 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고요. 2009년, 2010년에는 약대를 새로 뽑지는 않고요. 2011년부터 PET, 피트 시험이라고 하죠. 약학 적성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 대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저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을 뽑아서 4년 과정으로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약학 전문 대학원 뭐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 전문 대학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 형태로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2009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신입생을 뽑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2011년 올해 고3 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 졸업생 신입생을 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들을 뽑는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트 시험도 2, 3년간은 더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간 학생이 3학년이 될 때까지는 2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3학년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전향된 32개 대학은 최소한 2년 동안은 2022학년도 신입생들이 3학년이 될 때까지는 피트 시험으로
3학년 학생을 뽑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정인 5개 대학이 몇 년 후에 신입생을 고졸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피트 시험의 이제 기간이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2, 3년 뒤에는 피트 시험은 없다라고 보시고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신입생으로서 약대를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전체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약학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인데요. 이 학교들을 살펴보시면 왜 이 학교들이 제가 빨간색을 칠했냐 하면요. 이 학교들이 지역인재전형,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전형을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따라서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은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학교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표시한 거고요. 특히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선발 인원이 80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계명대학교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요, 약학과와 제약학과가 둘 다 약학대학에 소속된 과입니다. 따라서 약학과로 입학을 하든 제약학과로 입학을 하든 어느 쪽으로 입학을 하든 약사 면허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학대학에 있는 제약학과랑 약학대학이 아닌 제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때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계명대학교의 제약학과, 이화여대의 미래산업약학전공, 그리고 충북대의 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입니다. 따라서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학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화여대의 미래산업약학전공인 경우에는요, 수시 전형에 인문계열 학생을 10명을 모집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그리고 정시나군에서도 인문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화여대가 앞에서 보셨을 때 메이저 약대에 속하는데요. 선발 인원이 무려 129명이나 되죠. 선발 인원이 거의 중앙대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역시 중앙대도 메이저 약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과 학교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정원이 16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하는 곳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1600명에서 1700명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원의 전형을 포함하지 않으면 1600명 가량, 정원의 전형을 포함하면 이제 1500, 1657명 뭐 이 정도, 그리고 17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전형을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를 따라서 1600에서 1700명 정도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대 정원이 3000명 가량이 되고요. 치의대 정원이 630명, 한의대 정원이 720명, 수의대 정원이 500명, 그리고 약대 전형이 약 1600에서 1700명 가량 되죠. 이렇게 해서 의, 치, 한, 수, 약의 인원들이 전부 다 합치면 거의 6천, 7천명 가량, 6,500에서 7,000명 가량의 인원을 뽑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 수시 전형에서 956명의 인원을 선발하고요. 정시 전형에서 다 합쳐보면 700명 가량을 선발한다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수시대 정시의 비율이 58대 42 정도로 정시가 아주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 정시 수시 비율이 거의 7대 3 정도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7대 3, 여기는 6대 4가 안 되죠. 따라서 일반 학과들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대 3인데 약학대학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 4 정도이다. 의대도 비슷하죠. 따라서
이런 의치 한수 같은 경우는 정시 선호가 다른 과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도 있죠. 자, 이렇게 인원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속한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을 뽑는 학교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학대학 6년제 선발의 진실 혹은 거짓. 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약학대학은 여학생들이 유리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 소재 대학 약학대학이, 자, 서울 소재 약학대학이 몇 개가 있냐면요. 가톨릭대, 경희대, 그리고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9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9개 중에서 지금 이화여대, 그리고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숙명여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이렇게 4개의 대학이, 무려 4개의 대학이 여대입니다. 여대.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여대의 약학대학의 정원과 공학대학의 약학대학의 정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만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여대의 약학대학 정원이 50%가 넘습니다. 자, 여대 약학대학은 여자들만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공학대학의 약학대학은 남자 여자가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선발된 인원들의 비율로 살펴볼 때 거의 여학생의 선발이 77%가량, 남학생의 선발이 23%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약사라는 직업, 그리고 약학 전공이라는 직업이 여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고, 따라서 여대에 많은 약학대학의 정원들이 배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원래 많았고, 그리고 정원 자체가 여학생 정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의 3대 1의 비율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남녀 차별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설립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런 의학, 약학 계열들은 국가에서 정원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쉽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서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번 질문 다시 살펴보면요. 1번 질문을 다시 살펴보면 약학대학은 여학생이 유리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발된 인원을, 지금까지 선발된 인원을 살펴봐도 남학생 23%에 여학생 77% 정도가 선발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물론 전국 범위로 살펴보자면 남학생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낮아지겠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서만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1대3으로 여학생 비율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약학대학은 지방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이것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약학대학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거의 30% 가까이 뽑게 되어 있어서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아주 많이 뽑습니다. 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경북대학교 보시면요. 경북대학교 종합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을 15명을 선발합니다. 그죠? 일반 전형으로는 10명밖에 선발하지 않죠. 기초생활수급자는 3명이고요. 그리고 경상대도 볼까요? 경상대의 종합전형의 지역인재전형 4명, 교과의 지역인재전형 5명을 선발합니다. 계명대도 볼까요? 계명대도 약학과의 지역교과전형 6명, 그리고 제약학과에도 지역교과전형 6명. 네, 일반 전형보다 훨씬 많이 뽑죠. 자, 대구가톨릭대 볼까요? 대구가톨릭대도 교과전형의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을 20명이나 뽑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살펴보면요. 영남대학교도 교과전형의 지역인재전형을 25명이나 뽑죠. 따라서 지방에 있는 대학의 약대들의 경우는 지역인재전형의 선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 살펴볼까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살펴보면요. 가톨릭 대학교 살펴볼게요. 지역 균형 전형이 5명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13명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란 건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뽑겠다는 거죠. 서울대학교의 지균처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지역 균형 전형을 생각보다 많이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도 그렇고요. 동국대도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죠. 그리고 서울대는 원래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는데 12명 선발하고요. 그리고 중앙대도 보시면요. 중앙대도 보시면 지역 균형 전형으로 5명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을 골고루 뽑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약학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그 지방의 학생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약학대학은 지방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는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 학생이 유리하다는 건 수시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인 경우는 수시 전형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정시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습니다. 따라서 지방 학생들이 약학대학을 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 전형을 노려라.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자, 3번. 교과 전형의 내신은 의예과보다 낮다. 자, 약대는 의예과보다 형성되는 내신의 그 범위가 낮겠죠. 자, 물론 낮은 약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예과보다 높게 형성되는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메이저 약대라고 부르는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같은 학교들이 있죠. 성균관대. 자, 이런 학교들의 약학대학들은 아마도 지방의대 수준의 점수를 나타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점수가 지방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되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갈 것이냐, 인서울 할 수 있는 메이저 약대를 갈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특히 이 여학생들의 경우는 지방의대보다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약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시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과 전형의 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에 있는 메이저 약대들 같은 경우는 그 점수가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혹은 신설된 그러한 약대들의 내신 점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약대라는 그 선호도가 되게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약학대학의 경우는 아무리 내신이 낮아도 1.5등급 내외는 맞아야지만 교과 전형으로 약대를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또는 2023학년도에 약학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내신 성적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교과 내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학년들은 공통 과목이 다 반영되니까 공통 과목 내신을 정말로 잘 받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을 잘 받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개수만큼의 과목들의 점수를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학생들은 기본 계획안을, 각 대학별 기본 계획안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계속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 지방대학 2022 입시 기본 계획안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예스입니다. 진실이죠. 또는 거짓이죠. 더 높은 데도 있죠. 항상 낮은 건 아니다. 지방의대보다 높은 약대도 존재할 것이고 의대랑 비슷한 약대도 있을 것이고 의대보다는 낮아지는 약대도 있을 것이다. 이건 또 어디에 걸려드느냐 하면요, 수능 최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의대랑 약대 중에 어떤 곳이 수능 최저 기준이 더 높을까요? 네, 물론 의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수능 최저 약대의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요. 네, 세계합 5, 세계합 5, 농어촌 고른 기회는 뺄게요. 세계합 5. 자, 세계합 5거나 세계합 6. 자, 3합 5거나 3합 6. 가끔씩 2합 5도 나오긴 합니다. 3합 5거나 3합 6들이 대부분이죠. 3합 4도 있습니다. 3합 4, 3합 5, 3합 6이죠. 그래서 의대들은 보통 3합 3, 4합 5 혹은 쉬우면 3합 4로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약대들은 높으면 3합 4 아니면 3합 5, 3합 6으로 나오고 있죠. 자, 영남대 같은 경우는 4합 6입니다. 4합 6. 자, 이게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더 높은 학교가 있죠. 이화여대는 4합 5입니다. 여기가 약대 중에 최저가 가장 높죠. 자, 4합 5는 의대 최저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메이저 약대인 경우는 의대랑 그 최저 기준도 똑같고요. 일반 약대들은 의대보다는 조금 낮고 수의대보다는 약간 높은 형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약학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최소한 3합 4나 3합 5 정도를 맞출 수 있거나 지방대학교라고 하면 3합 6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합 4에서 3합 6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수능 최저 기준이 높기는 하지만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편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재학생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자, 5번은 제가 3번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정시에서 수능 점수는 의대보다 낮아도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약대인 경우는 지방 의대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고 특히 여학생들은 의대를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학생들은 그동안 치대로 빠졌던 여학생들이 치대를 가는 대신에 약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대 서울에 있는 메이저 약대들은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냐고 예상되냐 하면 서울 메이저 약대는 지방 의대 점수만큼 올라갈 것이고 지방 약대들은 정시 점수가 최소한 연고대 공대 정도의 점수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공대랑 연세대나 고려대 공대나 지방의 약대 중에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게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인원이 17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1700명 가량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의 공대 정도의 점수를 맞는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약대를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은 2011년,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생명공학, 화학공학, 생명학과, 화학 관련 학과들이 입결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약학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2년간 공부한 대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트 시험에서 응시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의 점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생명공학, 화학공학, 생명학과, 화학 관련 학과들의 점수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다는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넘어서는 그러한 점수를 보이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트 시험 자체가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는 이 생명공학, 화학공학, 생명화학 관련 학과들의 점수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700명 가량이 상위권 대학 공대를 가던 1700명 가량의 학생들이 공대를 가지 않고 약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공대 계열의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4년제 상위권 대학의 그러니까 연고대 정도라고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 정도의 17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증발한다고 보면 그 밑에 한양대, 성균관대를 가던 학생들이 이제 그 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가는 학생들이 또 그 위로 이동하겠죠. 따라서 이 약학과 1600에서 1700명 가량의 학생을 2022학년도부터 뽑기 시작하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공학 계열의 학과들의 입결 점수가 그 이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문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이 또 더 낮은 점수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1700명이란 가량의 숫자는 되게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치의대가 630명이고 한의대가 720명이고 수의대가 500명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다 합친 만큼보다 약간 적은 숫자거든요. 물론 의대보다는 적지만 의대는 3000명 가량 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예전에는 한의대까지 가려면 혹은 한의대까지 가려면 수의학과 가려면 뭐 전체 상위 누적 수능 점수 상위 누적 2% 3%였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약대로도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요. 아마 수의대 점수가 조금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공대 점수도 떨어질 것이고 특히 생공, 화공, 생명화학 관련 학과들의 점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입의 지각 변동이 자연계열에서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본인이 공학계열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좀 점수가 낮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희망하는 학과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오늘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약학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40%가 넘기는 하지만 지방의 학생들, 특히 재학생인 경우는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시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고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에 집중하셔서 내신 성적을 맞추고 수능 최저 기준 3합 5, 3합 6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약학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정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약학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상위권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전형을 쓰지만 지역 균형 전형도 학생부 100%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끔 있는데 아니면 내신 70%에 서류 30%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입시 용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상위권 대학의 공대 혹은 수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지역의 대학이 아니라면 서류를 잘 준비할 수 해야 하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네요. 자, 2022학년도부터 새로 뽑는 약학대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랜드 스토리 메이커 BSM 선생님과 함께하는 2022 대학 입시 살펴보기, 오늘은 약학대학 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가 이루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들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